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무원으로 이뤄진 경남도청의 벤처형 실험 조직이 업무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면서 직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 주변에 대형 아쿠아리움이 문을 연 데 이어 자연 휴양림까지 개장해 체류형 관광의 기반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가 1년 연기된 끝에 오는 10일에 개막합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 김종순 사무처장을 직격 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장기적인 교육정책의 비전을 그리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앞두고 있지만 지역위원회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지역 외면 우려가 나옵니다. 공무원 조직은 특유의 경직성 때문에 흔히 혁신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경남도청의 벤처형 실험 조직이 업무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면서 직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인근 지역으로 출장을 나온 공무원들이 휴대전화를 꺼내 언제 어디로 출장을 다녀왔는지 인증을 받습니다. 출장 증빙을 위해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 등 불필요한 서류를 챙길 필요 없이 몇 번의 터치만으로 현재 위치와 출장자 정보가 암호화돼 QR코드로 변환되는 겁니다. 10,000원권 정도로 이제 주유할 때도 있고 해서 좀 많이 번거로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핸드폰만 가지고 가면 되니까 너무 좋아졌습니다. 구내식당 배식 대기줄을 내부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하고 덜 붐비는 시간에 식사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업무와 관련된 핵심 단어를 입력하면 각 행정, 공공기관의 관련 정보를 메신저로 전달받는 시스템까지 모두 예산 투입 없이 공무원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이 같은 시스템을 만든 건 경남도청의 벤처형 실험 조직인 경남 G랩.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TF팀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꿔 불필요한 업무는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은 높여가고 있습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거다. 우리 행정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훨씬 더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생각들이 공무원 사회의 혁신을 이끌며 정책 추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의 탑승객이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줄었는데요. 최근 케이블카 주변에 대형 아쿠아리움이 문을 연 데 이어서 자연 휴양림까지 개장해 사천시는 체류형 관광 기반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을지 이종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년 이상 된 편백나무 수만 그루가 피톤치드를 내뿜으며 20여 헥타르의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랠 여러 갈래의 숲길과 캠핑족을 위한 나무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등 각종 편의시설은 물론 2인실에서 10인실까지 다양한 크기의 숙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휴양림은 사천 각산의 케이블카 정상과 연결돼 있어 연계 관광이 가능합니다.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 아울러 우리 사천시가 남해안 해양 관광 휴양 도시의 경쟁력을 더 높이는 데 지난달 문을 연 경남 유일의 대형 수족관인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하마를 비롯한 핵심 볼거리를 앞으로 더 들여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케이블카 중간 기착지인 초양섬에 위치해 있어 케이블카 탑승객들의 관광 경유지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사천 바다 케이블카 탑승객 수는 코로나 이전보다 3분의 1 수준까지 급감한 상황. 최근 케이블카 주변에 잇따라 문을 연 휴양림과 아쿠아리움이 체류형 관광을 이끌 천병 역할을 할지 기대가 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관광 사업이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케이블카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인프라가 하나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점차 나아지리라고. 사천시는 각산 정상에 초대형 이순신 타워 건설을 검토하는 등 케이블카 주변 인프라를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종수입니다.
높은 하늘에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서늘한데요. 낮에도 평년보다 1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20도, 진주는 19도를 나타내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25도, 진주 2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경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저녁까지 비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비가 가끔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남 남해안 지역이 최대 60mm, 경남 내륙 지역은 5에서 30mm가량이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오면서 천둥, 번개도 같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9도, 밀양은 20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밀양 26도, 양산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8도, 산청은 19도를 나타냅니다. 한낮 기온은 거창 22도, 합천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가 오는 10일에 개막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1년 연기된 끝에 드디어 개막을 하는데요. 오늘 직격 인터뷰에서는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 조직위원회 김종순 사무처장을 이상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사무처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양 산삼 항노 엑스포가 드디어 오는 10일에 개막합니다. 천년의 산삼 생명 연장의 꿈이란 주제잖아요. 이번 엑스포 소개 먼저 해주시죠. 예, 이번 엑스포는 오는 9월 10일부터 한 달간 상림공원과 대봉산 휴양밸리에서 힐링과 활력 그리고 즐거움을 함양하다는 슬로건으로 5개 부분 20개 테마 70여 개 콘텐츠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산삼 항노화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 140개 업체와 60여 개 산양산과 특산물 생산자가 참여하므로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매일 산양산 경품 행사도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또한 넓은 상림공원과 꽃무릇, 대규모 꽃밭단지, 다양한 야외 체험 프로그램과 휴게 공간 등에서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원래 함양 산삼 항노 엑스포가 작년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서 1년이 연기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0일에 개막을 하는데 오히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가 됐습니다. 네. 안전한 엑스포를 위한 대비책은 뭐가 있을까요? 이번 엑스포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엑스포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실내 체험보다는 야외 체험 공간을 확대 마련하였고 정부 방역 지침보다 더 강화된 방역 매뉴얼을 만들어서 게이트뿐만 아니라 전시장, 공연장, 이벤트장 등 시설별로 구역을 정하여 별도의 방역 관리를 시행합니다. 또한 시설별로 동시 수용 인원 범위 내에서 입장 인원을 제한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가 상림공원 그리고 휴양밸리 이렇게 두 곳에서 크게 열리잖아요. 이제 특히 이 행사장에서는 휴양과 체험 시설이 많은데 지난 6월에 짚라인이 멈춘 이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젠 안심해도 될까요? 언론을 통해서 짚라인 멈춘 사고가 이슈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멈춘 사고 관련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제동장치를 보완해서 그 이후 아직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안심하고 즐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엑스포가 단순히 행사로만 끝날 게 아니라 함양의 산양삼을 비롯해서 항노화 관련 산업으로까지 파급 효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함양을 비롯한 서부 경남이 갖고 있는 산삼 항노화 산업에 대한 역사적, 지리적, 환경적 우수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팬데믹에 따라 건강과 면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점을 활용하여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산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미래 산업을 발굴하여 산삼 항노화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 이곳 함양 엑스포장에는 국책연구기관인 임업진흥원 산양삼 특화진흥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산삼 항노화 산업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무처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기적인 교육 정책의 비전을 그리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년 7월에 설치됩니다. 기대감도 높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지역위원회 참여가 보장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래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외면받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뒤집히는 것을 막기 위해 중장기적 교육정책 수립을 목표로 내년 7월에 구성되는데 기대도 큽니다. 국가 중심의 교육으로 운영되어 오던 그런 교육과정 운영 형태가 지방 분권이나 교육자치로 좀 더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법상 지역의 목소리 참여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원단체 2명 등 각계에서 위원 구성에 참여하도록 돼 있지만 전체 21명의 위원 가운데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은 시도지사협의체 추천 1명이나 교육감협의회 대표자 1명 정도입니다. 특히 최근 지역 소멸을 앞당길 것으로 보이는 지역대학의 붕괴 문제가 심각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에는 지역대학 관련 단체의 참여나 지역 시민단체의 참여는 전혀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지역의 교육을 반영한 국가 정책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에 있는 위원들, 시민단체나 대학에 계시는 분이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교육부는 이에 대해 위원회 산하의 국민참여위원회를 지역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만큼 지역 교육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2022년 정부 경남도 합동평가 1차 대책보고회가 오늘 오후 진주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열립니다.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준공 기념식은 오늘 오후 사천시 청사 별관동에서 진행됩니다. 2021년 통영시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이 오늘 오후 통영시청 강당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 여자축구 창녕 WFC 홈경기가 오늘 오후 창녕 스포츠파크에서 펼쳐집니다. 시민 이익 나눔형 태양광 발전 협약식이 오늘 오후 창원시청 접견실에서 열립니다. 경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9,172억 원, 즉 8%가 증액된 12조 3,284억 원이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국고보조금 반영액과 고용 취약계층 경제 위기 대응, 코로나19 백신 등 도민 건강 및 보건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비 등이 편성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사천 항공 MRO 산업단지를 2023년까지 준공해 항공산업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 MRO 사업은 2017년 말 카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부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본격 진행됐으며 1,000억 원의 사업비로 2018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지난달 말 기준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 기체 중정비에 머물지 않고 부품 정비와 성능 개량으로 사업 범위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홍준표 국민의힘 대권 주자가 지난 3일 경남을 찾아 도지사 시절 채무 제로를 내세워 김경수 도정을 비판한 데 대해 채무 제로를 추진한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경남의 평균 성장률은 0.52%로 폭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로봇랜드, 항공 MRO 조성 사업 등의 예산을 과소 편성해 경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약화시켰으며 시군 교부금 미지급과 무상급식 폐지,
진주려원 폐업으로 채무 제로를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물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자금 1,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중진공은 피해기업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최근 1년 내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최근 6개월 이내 수출 계약을 맺은 기업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의 온라인 쇼핑몰인 남해몰이 추석을 앞두고 한가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 기간 동안 신규 가입 회원과 모든 회원에게는 쿠폰이 지급되며 남해몰에 입점된 상품을 최대 37%까지 싼 값에 살 수 있습니다. 개장 2주년을 맞는 창원 로봇랜드 테마파크의 누적 입장객이 46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산 로봇랜드 재단은 하루 평균 733명, 한 달 평균 2만 2천여 명이 로봇랜드를 찾아 손익 분기점에 못 미쳤지만 올 하반기 정부 정책이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 입장객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축구센터에서 열린 프로축구 경남FC 대 전남드래곤스의 28라운드 경기에서 경남FC가 0대2로 졌습니다. 전남은 최호정과 발로텔리의 후반전 연속골로 승점 석점을 챙겼고 경남은 어제 패배로 4위권 진입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지난해 7월에 설립된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이 민생경제 해결기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은 올해부터 청년 구직활동수당을 지원하고 인터넷 쇼핑몰인 이경남몰을 통해 소상공인과 농어민의 판로 확보에 힘쓰는 등 일자리와 노동, 소상공인, 중소기업 4개 분야 28개 사업을 통해서 민생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공모를 통해서 2021년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남해 조도와 호도, 통영 두미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대학을 운영합니다. 주민대학 강의는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등을 주제로 남해는 조도 어촌체험센터에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고 통영은 북구마을회관에서 10월 18일부터 이틀 동안 운영됩니다. BNK 경남은행이 추석을 맞아 총 3천억 원 한도로 한가위 맞이 정기예금을 판매합니다. 이 정기예금에 6개월이나 12개월로 가입하면 경남은행의 특별금리 0.1%와 전자명함 가입 0.1%, 가입 금액에 따라 최대 0.2% 등의 우대 이율을 제공하며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고 연 1.4%의 금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동 세계 차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엑스포 공식 인정 상품을 공개 모집합니다. 공모 신청 대상은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친환경 인증을 받은 녹차류 등이며 신청 자격은 경남 도내 사업장이 있고 대상 품목을 만들고 판매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엑스포 공식 인정 상품 신청은 내년 2월 28일까지 받습니다. 싱크홀을 포함한 집안 침하로 인한 사고가 올 들어 83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영재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올해 6월 말 기준 집안 침하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2건, 부산과 광주가 각 10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경남은 아직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앞두고 남해군이 여행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남해군은 독일마을과 바랫길, 다랭이마을, 남해각 등 지역 주요 관광지를 테마로 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여행사를 초청해 팸투어를 갖는 등 여행상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령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의령 큰 줄 땡기기 행사를 오는 2023년에 홍의장군 축제와 함께 열기로 했습니다. 의령 큰 줄 땡기기는 영산 줄다리기와 기지시 줄다리기 등과 함께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